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S입니다. 오늘 푸빅의 조민주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푸빅과 함께하는 마켓 데일리 리포트. 오늘 마켓 서머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13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0% 상승한 3,416.7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선전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5% 상승한 13,73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지수는 강보합으로 오전장을 시작했으며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이 빅테크 기업 12곳으로부터 정부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성명을 받으면서 추가 단속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됨에 따라 상승 마감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여행 숙박, 백화점, 화섬 등 산업이 상승했으며 농수산업, 은행, 유틸리티 등 산업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강보합으로 출발한 항생지수는 나스닥의 강세와 중국 기술주 매수가 선행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1.42% 상승한 28,900.8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방직 패션, 제약, 원재료 등 상승했고 교통운수,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등 산업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국 대형 과학기술주인 알리바바, 메이투안, 텐센트, 바이두 등이 일제히 상승했으며 지리자동차의 경우 볼보의 합작을 통해 탄생시킨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기업 인수 목적 회사를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해 전 거래일 대비 4.99% 상승한 20.2 홍콩 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굵직한 뉴스들과 함께 3대 지수 상승을 했고요. 특히 심천과 홍콩 항생지수, 어떻게 보면 나스닥의 상승과 함께 크게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빅테크 관련된 뉴스가 좀 눈에 띄는데요. 일단은 벌금이 알리바바에 대한 벌금 부과가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이 반등을 했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 합작 브랜드, 미 증시 상장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겠습니까? 네, 현재 폴스타는 컨설턴트를 통해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의 상장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미국 증시에 상장되면 기업 가치는 최대 400억 달러로 평가됩니다. 폴스타는 지리자동차와 볼보자동차가 합작한 회사로 2017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 테슬라의 경쟁업체입니다. 고성능 전기차를 집중 개발, 생산하고 지난해 3월부터 지리자동차의 청두 공장에서 순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폴스타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할 우리 이제 전기차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뉴스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매크로 뉴스에는 공신부의 제조업 디지털화, 인민은행의 결제 영역 반독점 규제, 시장관리감독총국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 행정지도에 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공신부 관련 기사, 매크로 기사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국 공신부는 14.5 스마트 제조 발전 계획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규모 이상 제조업 기업의 전면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5년까지 규모 이상 제조업 기업의 기본적인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중점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스마트화를 초보적 단계까지 완성시킬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신부는 현재 중국 스마트 제조와 관련해 정책적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시범 프로젝트의 평균 생산 효율이 45% 증가했다고 강조했고 이외에도 상품 연구개발 주기가 35% 단축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과 5G 등 신형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기업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네, 공신부 관련 기사, 우리나라 따지면 옛날 정보통신부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이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관련돼서 연간에 성장하는 산업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5G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주가는 아직은 좀 눌려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국 인민은행은 2021년 지급 결제 업무 화상회의에서 2020년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사회 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방역 자금을 원활히 운영하고 결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서비스 실물 경제를 안정적으로 개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2021년에는 결제 영역의 반독점을 강화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며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결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민생 안정화, 원활한 국민 경제 순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비은행 결제기간 조례 제정을 가속화하고 도박, 보이스피싱 및 불법적인 지불 활동을 단속하며 국가 전략적 결제 시스템을 최적화해 안전한 생산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인민은행 관련 기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개혁의 주체로서 전면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결제 부분 관련해서는 뭐 중국에서 현재 계실 때도 학교 다니실 때도 느끼셨겠지만 알리페이와 이 위챗페이가 대세잖아요. 네, 예, 그러면 어쨌든 이런 인민은행의 이런 결제 분야에 대한 단독점 사업 진행, 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에 대한 견제로 봐도 될까요? 네, 중국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둘러 하면서 미중 갈등 속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는 한편 민간 기업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두 지불 시스템이 장악한 결제 영역 인프라를 국가 주도로 재편하는 데 염두를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조민주 부빅 회장님, 혹시 중국에서 공부하실 때 위챗페이를 쓰셨습니까? 알리페이를 쓰셨습니까? 저는 알리페이를 주로 썼습니다. 선택을 한 이유는? 사실 근데 알리페이랑 위챗페이 둘 다 어느 곳을 가든 둘 다 받는 통용이 되는데 통용이 되는데 알리페이가 좀 더 편하다고 편하다고? 느껴서. 예, UI가 편하고 이게 사실 어떤 걸 선택하면 그거에 또 낙인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익숙한 중국의 인민들이 이 인민은행이 주도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넘어갈지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기사 얘기해 주시죠. 네, 중국 시장관리감총국은 인터넷 정보판공실 세무총국과 함께 인터넷 플랫폼 기업 행정지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텐센트, 바이두, 띠디, 징동 등 34개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그중 12곳이 정부 준칙하에 경영을 하겠다는 서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장관리감독총국은 알리바바를 시작으로 다른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도 규제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고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각 기업은 한 달 안에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양자택일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대중에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불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네, 요새 이제 시장관리감독총국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CEC에서도 소장님과 함께 진행했던 부분인데, 알리바바가 과징금을 3조 규모의 과징금을 맞게 되면서, 텐센트, 바이두, 디디, 징동 등 기업들은 이제 뭐 자동적으로 바짝 엎드려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정부 주도하에 어느 정도 선에서 규제를 할지 이런 것들이 윤곽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증시에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거시경제 뉴스 살펴봤고요. 이 상장기업 뉴스 중에 우리가 좀 주요하게 다뤄봐야 할 기업은 어떤 기업들을 가져오셨나요? 네, 첫 번째 기업은 중국 중면입니다. 중면은 2021년 1분기 실적을 공시했으며 매출 총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7.48% 증가한 181억 3,400만 위안을 기록했고 순이익은 28억 4,9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1분기에 새롭게 실시한 하이난 리다오 면세 정책으로 인해 동사의 리다오 면세 사업 매출액이 대폭 증가한 것이 실적 상승을 이끌었으며 이 외에도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덧붙였습니다. 네. 차이나 듀티 프리, 중국 면세 쇼핑의 1인자죠. 어제 무려 8.41% 올렸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전날에는 거의 하한가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중국 해관 청소의 대리구매, 이른바 다이거우를 위장한 밀수에 대한 엄격한 단속 때문에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 13일 오후 장이 열리자 20분 만에 하한가인 10%를 하락했습니다. 그냥 바로 하한가로 꽂아버리고 시작을 했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또 강하게 반등했다는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중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떤 코로나 수혜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되는 그런 국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좀 관심 가지던 분들은 새롭게 한번 다시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보는 종목인데 예원 주식 갖고 오셨어요? 어떤 기사가 있나요? 네, 예원 여행이라도 많이 불리는 예원 주식은 2021년 1분기 예상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9%에서 78% 증가한 5억 5천만 위안에서 5억 8천만 위안을 기록할 것이라 공시했습니다. 2021년 1분기 동사의 핵심 사업인 패션 및 주얼리 사업의 시장 구조 최적화, 상품의 다양화와 고급화, 판매 루트의 최적화로 상품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으며 패션 및 주얼리 사업의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2021년 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희주의 지분 38% 인수와 사득그룹 그리고 뷰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복성진미 등 기업과의 전략적 M&A를 통해 긍정적인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전략적 M&A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전일 3.82% 상승을 했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평선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정배열 구조를 보이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하긴 한데,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업은 비아디네요. 네,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4월 12일 다수의 중국 언론에서 비아디가 도요타의 순수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기 위한 정식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2019년 11월에 비아디와 도요타는 전기차 연구개발 회사 합작 설립에 협의했으며 이후 2020년 4월에 지분을 50%씩 나눠 갖는 합작 회사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비아디와 도요타는 순수 전기차 모델과 차체가 낮은 SUV 모델, 전기차 배터리를 공동 연구 개발 중에 있으며 도요타가 2021년 4월 19일 상하이 모터쇼에 공개하는 중형 SUV에 비아디의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요타 브랜드가 박힌 전기차의 출시는 2025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테슬라 이전에 자동차 시총 1위인 도요타였는데 순수 전기차 모델을 BYD와 합작해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아디 자체의 전기차의 방향도 있겠지만 어떤 일본의 감성을 품은 기술력을 품은 그리고 생산한 BYD가 한 전기차는 어떤 모습일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BYD의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겠지만 우리가 절대 간과하고 혹은 이제 잊고 넘어가서는 안 될 중요한 업종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중요한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다음에도 더 알차고 재밌는 중국 기사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현지의 기사를 하셔서 만드시는 거죠? 네. 헤드라인은 한국 언론에 있는 중국 기사를, 그리고 부빅과 함께하는 마켓데이 리포트는 중국 현지의 기사와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이시니까 지금 매일 뉴스레터 드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다시 언급을 해 주시죠. 저희 메일 주소가 아마 더보기란에 있을 텐데 거기에 그 메일 주소로 데일리를 구독하고 싶으시다고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데일리를 매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죠? 미엔페이. 미엔페이. 미엔페이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